네, 오늘은 캠방송에서 성대국제교류협회 최원상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성대교류협회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과의 그 교류에 박차를 아주 가하고 계십니다. 예, 그 중심에 서서 아주 큰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성대구류협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대교류협회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대국제교류협회 하면은 처음에 대부분들이 성균관대학교 졸업생들이 만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대국제교류협회는 중국 사람들이 성대라는 그 글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 중국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대국제교류협회라 하자 해서 명칭은 성대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성대국제교류협회가 그 설립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중국에 그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이나 그다음에 일반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하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나 회원들한테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향후 또 진출을 원하는 그런 기업이나 회원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실패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개발된 아이디어 상품들을 중국에 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가 교류 겸 이렇게 그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 협회가 설립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 마성시와 지금 교류의 물꼬를 지금 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중국 마성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 마성시와 그 추진되고 있는 그 코리아타운 설립 배경, 그리고 진척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마성시가 어떤 곳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중국 마성시는 중국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지도에 보면 대전이 한 중앙에 있듯이 중국 지도상에 마성은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이라는 데서 마성까지는 한 98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성은 거의 이제 내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면적은 이제 대전시의 한 2배 정도 되고 인구는 한 132만 명이고 다운타운의 인구는 한 40여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1973년도 4년도에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내륙에 속해 있고 또 외국인들이 거의 없고 순수 한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작은 현급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청도나 위해나 이런 큰 도시는 이미 다 거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협회 같은 데가 들어가서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존재감이 별로 없지만은 마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마성에 저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성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마성에다가 코리안타운을 설립하게 된 추진 배경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성시 정부에서 저희 협회인 회장인 저한테 그 인민정부에서 코리안타운 설립 추진 집행위원장이라는 그 직함을 위촉을 해서 그 직함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이제 외국과의 그 상거래가 있을 때, 그 신뢰도가 깨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회장님이 지금 그 중국과의 교류에 물꼬를 틀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어떤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조사해 본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쌓는 걸로 봐서는 우선 첫째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는 관심은 다 통한다 해가지고 관시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의 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한 1년 정도 마성시정부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첫 번째 저희가 중요 사항으로 해서 제시하는 것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불법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한 70% 준비를 하고 한 30%는 시정부에서 도와주고 조금 역할을 해주게 되면 일이 되는데 네. 준비는 30%밖에 안 하고 나머지 70%를 관시에 의해서 의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회장님께서 독립운동가 우리 그 안중근 의사가 투옥되었던 그 여순형무소가 있어요. 예.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 학생들한테 그 역사 교육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셨는지 하고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한 30년 정도 이제 학교에서 체육선생을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제2의 생활이라고 그래가지고 협회를 설립을 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30년 학교에서 지냈던 그것을 떨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련시에 가면은 여순고에 가게 되면은 여순 감옥이라고 안중근 의사가 감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사형당한 곳이 그 여순 감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애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만큼의 큰 참 곤욕을 치르고 모든 그 고문을 당한 거를 현장에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요즘 학생들이 국가관이라든가 지난 거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있던 사람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초중고 학생들을 분기별로 여순 감옥이라는 데를 방문해서 현장 체험 교육 학습을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런 고초, 그 다음에 독립이 되지 않았으면 과연 오늘과 같은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역사 인식과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좀 확립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성대국제교류협회에 그 실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교류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짤막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저희가 설립을 해서 한 1년 채 안 된 상태에서 참 그 추진 실적은 다른 협회에서도 좀 부러움을 살 수 있을 만큼 지금 추진을 한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저희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중국 그 흑룡강성에 가보면은 이제 그 목단강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약그룹이라고 이제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되고 연 매출도 몇 조 하는 그런 큰 그룹하고 저희 협회하고 교류가 돼서 지금 현재 목단강시에 지금 이동규 피부과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그 체인점 1호점이 개원을 해서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국 의사가 4명, 그 다음에 간호사가 1명, 그 다음에 중국 간호보조원이 한 40여 명이 현재 진료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마성시에 저희가 코리안타운을 설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포기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 와가지고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좀 그동안 저희가 쏟아부었던 그런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마성시 정부와 농상대시장하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 마성시에 있는 농상대시장 단지 내에 이제 한국 생활용품 전문 판매점을 우리나라 다이소처럼 그런 직영점을 개설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얘기가 돼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지난 다음에 그것이 결실을 이루어서 10월 18일 날 저희가 2박 3일로
이제 마성을 방문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성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련에 가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업단지에 많은 그런 기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그 택배 박스를 만드는 그런 골판지를 가지고서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문 사장님하고 저희가 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골판지 그 원자재를 수출을 하는 그런 계약을 저희가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는 그 환경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성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성시에서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를 좀 더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 연료 자동 공급기라는 그 기계를 마성시 정부 공무원들 승용차에 2대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 이제 저희 협회가 그 짧은 기간에 이룬 하나의 그런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짧은 시간에 뭐 작은 성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것 같고 최근에 한중간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남모르게 또 한중간의 그 교류를 위해서 물밑에서 이렇게 땀 흘려 참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